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에 전면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학생들이 시험 보는 2028 대입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입과 대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으로 있고요. 이거는 입시 전문 현직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 유명 입시 전문가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입시 자료나 상담을 오픈 채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이 비번은 추후에 변경되니까 일찍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입 개편 다 아시죠? 예, 심화 수업 미신설됐고요.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 폐지되고요.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과학으로 본다. 그리고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했다. 절대평가 A에서 E까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편안은 모두 공통으로 되고요. 신설 예정이었던 심화는 심화 수학은 신설 안 한다. 수능 출제 과목 시야는요. 이렇게 일반 과목, 화법, 독서, 문법, 대수, 미적분, 확률, 영어, 완투. 다음에 사회에서 한국사, 완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제2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죠. 1, 2등급이 예전에 11%밖에 안 됐는데 개편한 후에는 34%입니다. 이거는 특목고와 전국 자소고 학생들은 상당히 환호할 겁니다. 많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대학교에 제출하는 고등학교의 내신 등급 표입니다. 여기에 원점수, 성취도, 석차 100분 이렇게 들어가죠. 과목 평균, 수강자.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작년과 다르게 뭐가 빠졌죠? 표준 편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입 개편 변화를 보면 다 공통이고요. 내신 개편 전과목 상대평가 5등급. 이 5등급이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현재 고1 학생은 좀 불리하다. 이건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시파다, 정시파다 이런 의미가 없고요. 문이과 구별도 없고요. 외고 학생들도 의대를 진학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학습은 줄어들겠고 수능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대입 개편 변화, 이건 대학의 자율화입니다. 가장 큰 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화 이 6글자로 인해서 대학이 마음대로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은 이제 6년이 되기 때문에 현 초등학생이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 초등학교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지방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저희 강남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4대 외고는 강점이죠.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학종에서 수능 변환 가능이 강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시가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신 들어가죠. 또 수시에 내신, 수능 면접, 또 면접까지 들어갑니다. 복잡한 이제 조합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수능 과목 개편은요, 수학 공통으로 보고요, 문과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향력은 당연히 커진다. 내신 5등급제와 수능 9등급제의 미스매치가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영어는 변화가 없고요. 탐구 과목은 통합, 사회, 과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70%를 다 통합사회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꼭 학생들한테 영수가 중요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수학과 통합사회와 과학을 중학교 때 다 마치고 갈 수 있도록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입니다. 1, 2등급이. 엄청난 숫자죠. 대학에서의 절대평가 의미는 이제 없어졌고요. 상대평가를 당연히 보고요. 대학별 고사가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논술 면접, 대학별 이런 논술, 수능 최저, 내신 면접 여러 가지 조합수로 학생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 대입 이슈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지만 변화를 보시면 2028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 농술 확대, 출제 이런 것도 변하고요. 표준 편차를 이제 기재 안 한다는 거는 특목고 인식이 불가하게 되겠죠. 그 전에는 표준 편차가 있을 때는 대원외고다, 뭐 상상고다 이렇게 다 대학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없애다. 또 하나 교사 평가 역량 오지선다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향한다. 그래서 논술, 서술 평가를 지향해서 지금 중학교도요, 수행평가에서 서술평가를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 중학생의 대학 입시는 당연히 고교 1학년 올라가서 첫 단추를 잘 봐야 되겠고요. 고교 1학년에 1학년 때까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1 때 여러분들이 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 중학생은 지역인지 혜택이 없습니다. 의대 이제 지역인지 혜택도 없고요. 이제 6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 면접, 서류 심사 이제 당연히 강화가 됩니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심사 면접 수능 이 수능 최저가 들어갑니다. 요번에 지역인재 의대 지역인재도 지금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가죠. 지금 수능 최저가 의대 진학 인재 전형에서 아주 변수가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지금 토론이 나오고 있고요. 세특 관리도 해야 되고요. 단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좋은 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재수생이 줄어든다. 이거는 큰 강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 고1 학생의 대입 준비는요, 내신 관리죠. 예, 그리고 입결이 높은 전사고 전략. 원래 이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있을 때 입결이 높은 전사고나 특목고. 그래서 작년에 경쟁률이 엄청 올랐죠. 외고도 오르고 국제고도 오르고요. 국제고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많이 특목고 쪽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간 재학, 지역인재, 내신이 잘 나오는 고교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인구가 많습니다. 이 고1 학생들이. 그다음에 또 재수 부담이 있겠죠.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생의 수능이 그 당시에 고1 당시에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입시 변화로 고3 때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완전 정보 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요, 지금 뭐 2025에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 76개국, 일반고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학고 20개국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도 1680학교가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특성화고나 특수학교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025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따져 먼저 교육과정과 수강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 운영하고요.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수를 하면 학점 기준의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육청하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보실 게 고교학점제 TV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또 고교학점제 TV라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5월 1일 날인가요? 이 만든 서울특별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 이 셋 중에 이게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어머님들 들어가 보시면 이수 방법이나 뭐 학과 정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수해서 1학점은 50분입니다. 그래서 1학점 50분, 수업은 16회가 1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취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자기도로 학습할 수 있는 공교육을 방향을 전환한다. 학교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 적성과 학습 계획에 따라 매 학기마다 수강 희망 과목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면 이렇게 되고 미이수 시는 보충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192학점입니다. 취득을 해야 졸업을 하는데 미이수 시에 추가 학기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는데 뭐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이수 못하는 학생들은 없겠죠. 2023년 기준 마이스터 특성화고 일반계가 95%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대학들은 개별적 특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형 방식 변화하고요. 현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죠. 당연히 수업 시설을 늘리고요. 인프라 구축하고요. 문제 출제 뭐 이런 것들 과목
교과목 선생님들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필수 이수 과목을 고교 과정에서 이제 선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취지는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대학 수능의 변별력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의대 정원이 크게 많이 늘어났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존치됐죠.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와 학원가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제 오히려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진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고교학점제 첫 번째는 나의 적성과 흥미 파악입니다.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관심 분야, 그 다음에 목표 대학 학과, 고교 선택, 요거까지 교과 선택까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동안 저희 진로 과목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 중3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정확한 흥미 파악이 되고 구체적인 관심 분야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먼저 계열을 보시면 됩니다. 계열. 우리 자녀가 어떤 계열에 맞을까 하고 계열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계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열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인문 계열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이 가진 자기 표현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방법을 가진 학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전문 지식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편적 진리의 가치를 함양하고 전수하는 기초 학문이다. 관련 학과가 있죠? 네, 언어 문화 같은 경우에 국어, 도고 문화, 문해 창작, 영어 문학, 일어, 중국어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도서문학학과, 문헌정보학과나 민속학과나 인류,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학과, 종교학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인문 계열이다. 이게 계열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우리 아이는 사회 계열이다. 그러면 사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영, 법학, 행정, 경제, 사회, 과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은 경영학과나 아니면 경제학, 관광,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경찰, 행정학과, 군사학과, 그리고 법학, 정치, 외교. 또 사회과학 관련 학과는 사회복지, 심리, 사회소비학과, 언론정보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렇게 계열에 대해서 먼저 자녀를 보시고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이다. 자연의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연의 법칙을 개발, 기초과학인 자연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을 또 잘한다. 이럴 때는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계열을. 이렇게 논리학이나 그래서 여기 관련 분야는 농림수산, 생활과학, 그리고 생물, 화학, 환경, 수학, 물리, 천문까지 지리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계열 속에 우리 아이의 계열을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공학 계열이죠. 아시다시피 주로 기계, 장치, 가공된 자료, 인위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의 법칙 탐구. 이 과는 건축, 토목, 도시, 전기, 전자, 정밀, 에너지, 기계, 금속, 그리고 소재학과, 재료학과,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 쪽. 이게 이제 공학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학 계열은 뭐 의대 이쪽인데 의료나 간호나 약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그 의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은 지방 이사까지 생각하셔서 강원도나 충청 지역에 많이 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에 예체능 계열이다. 이건 뭐 딱 나타나죠. 자녀의 예체능 계열의 무용, 체육, 미술, 조형, 음악. 이거는 뭐 따로 또 본인들이 그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이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 공부에 그게 관건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바뀐 게 예체능 같은 경우도 내신을 많이 이제 올라갔다는 사실. 그래서 내신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교육 계열은 마찬가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 중등. 그래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이쪽에 관계가 있겠죠. 이런 계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이제 목표 대학을 이제 설정해야죠. 앞서서 계열을 설정했다면 이제 목표 대학을 설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세부 대학, 대학과 학과 탐구, 공학 계열 건설 분야, 건설 관련 학과, 그다음에 어느 대학, 그다음에 각 대학의 요강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 보느냐? 대입정보 포탈,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에 들어가시면요. 학과 정보 탐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가에 접속하셔서 대학, 학과, 전형, 학과 정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과를 여기서 건설이다. 그러면 넣으면 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학과명 체크 후에 또 검색을 하면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 이거는 항상 부모님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대학의 대학 소개, 관심학과, 그리고 교육과정, 모집 전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학과를 했죠? 그러면 여기 대학 소개, 모집 요강, 학과, 전형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계열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을 설정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교학 학점제가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지금 6월 1일 날 발표했죠. 고려대학교에서 이수 과목이다. 권장 이수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거의 권장이 아니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고려대학교를 들어오려면 사이버나 데이터, 인공지능, IT, 수학, 그다음에 수학교육과 컴퓨터, 스마트 보안과 이런 거는 너희들 기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과목 선택할 때 이걸 선택 안 하면 넌 우리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 들어올 수 없어. 권장 과목이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각 대학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이 제일 먼저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그 학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그럼 현 중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첫 번째는요, 개인 흥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동안 오지선다만 풀었던 학생들, 이런 지식보다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독서가.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모자라는 공동체 의식, 이것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요. 개인 흥미 관심 파악하기. 본인의 흥미를 아까 파악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걸 잘 모르겠으면 계열 선택부터 이렇게 풀어나시면 우리 자녀의 흥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가 확실히 돼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직업 탐색 프로그램이나 커리어넷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대학이 어디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시간 관리인데요. 이제는 고교학점제라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시간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시간 관리를 중학교 때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이 스터디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유 시간 관리를 꼭 해야 된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오지선다가 많이 지향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이제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프로젝트, 토론, 실험 이런 것들에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NIA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기사도 보고 사회적, 환경적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주게 학생들 도와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독서. 사고력 폭 넓혀주고요.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요, 문제를 이해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이건 바로 독서죠. 평소에 중학교 때 독서 습관을 스스로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독서를 하게 되면 문장 해석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인과 협업과 공동체 의식. 요즘 학생들이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 전국자사고나 학교들은 팀 프로젝트 수업이 많습니다. 거기서 협업을 못하면 이 학생은 자기 혼자 낙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학교의 자율 동아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 학교 동아리 이외에도 외부에 이런 타인과 협업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방학 때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현직 교사와 유명 입시 전문가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 방입니다. 요거를 좀 있으면 이제 비번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오픈 채팅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진학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